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료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시작 전에 따봉과 댓글 잊지 않으셨죠? 그럼 출발해 봅시다. 우리 이전 시간까지는 종신보험,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 진단비였죠. 진단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수술비 특약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사소하게 노출되는 배탈이나 감기 정도는 약물을 복용해서 치료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이상의 질병이나 상해 질환들은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해로 인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진다면 봉합술을 하거나 핀삽입을 통해서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질병 역시도 장기 또는 신경, 관절 할 것 없이 가벼운 염증을 제외한다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즉 치료의 근본은 수술이다 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술과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술의 목적은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거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이고요. 방법은 보통 큰 절개를 통해서 신체 내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정인 전통적 치료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종양 제거, 장기 이식 또는 골절 치료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수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통 치료 부위를 직접적으로 절개 혹은 절제를 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시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간단한 절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거나 절개를 하더라도 범위가 적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짧고 통증도 수술에 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시술이 끝나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질병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그 비용 부담은 개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수술비 보험이 경제적인 걱정의 보탬이 되어서 치료에만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특약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고객에게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술 빈도가 높다라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예측 불가능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현대의학 기술의 엄청난 발전은요, 과거의 속수무책이었던 질병들도 수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수술 건수와 의료비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사회의 안전망이 존재는 하지만 모든 의료 행위에서 100%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물며 보험 적용을 받고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작지 않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실비를 청구한다 한들 본인 부담금이 없나요? 그 작은 본인 부담금마저도 부담이 되어서 치료를 미루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수술비 보험은 이러한 불편을 초래하는 의료 비용으로부터 고객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대비책이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복적인 보장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돼요. 일반적인 진단비, 암, 뇌, 심장 등의 특정 질병 진단비는 최초 1회 안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질병이라는 게 한 번 발병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재발하거나 다른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질병이겠죠. 그에 맞게 수술비 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수술을 할 경우에 횟수 제한이 없거나 연간 몇 회 한이라는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고객은 반복적인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고 치료에 조금이라도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보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실손보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은 하고는 있지만 실손보험으로만 모든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있다 한들 10에서 20%만이라도 부담한다라고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만일 입원 처리가 아닌 통원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장 한도가 낮게 되겠죠. 또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도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요. 수술비 보험은 이러한 실손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더 보완하기 때문에 고객이 더욱 폭넓고 든든한 의료비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부분을 수술비 보험금으로 충당하거나 실손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특정 수술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느낄 부담감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우리 설계사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술비 특약의 주요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째, 질병 상해 수술비 보험. 마치 만능의 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특약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술과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로 인한 수술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물론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돼야 되고 보상에서 제외 대상은 안 되겠죠. 이 특약은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다른 수술비의 보험에 비해서 높을 수가 있고요. 또한 특정 고액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 금액은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종수술비 특약이에요. 종수술비 특약은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세분화해서 보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술의 난이도가 그리고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고 5종 또는 7, 8종까지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각 종별로 약관에서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은 1종으로 분류되어서 낮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심장이식과 같은 고난이도의 중대 수술은 높은 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약의 장점은 비교적 흔한 수술부터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중대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특히 중대한 수술 시에는 수술비가 비싼 만큼 그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정리한다면 종수술비는 같은 질환의 수술이더라도 수술 방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특정 엔대 수술비 특약이에요. 이 특약은 맞춤형 보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엔대 수술비 특약은 보장 범위를 특정 질병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병 상해 수술비 특약이나 종수술비 특약에 비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엔대 수술비도 하나로 정리한다면 종수술비와 다르게 수술 방법에 따라서가 아닌 가입 구자 그대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술비 특약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설계사님들이 성공적인 수술비 보험을 설계를 위해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만 강조드릴게요. 고객에게 수술비 특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술비 특약이 주는 이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은 바로 약관입니다. 수많은 수술비 항목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수술을 보장하는지 정도는 대체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장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고객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